자, 컨테이너 네트워크 통신 실습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앞서 이론을 통해서 봤던 영상에서 소개됐던 4가지 항목을 소개할 텐데요. 먼저 컨테이너 네트워크 사용하기, 그리고 포트 외부로 노출시키는 거, 유저 디파인 네트워크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드프레스 마이스큐엘 컨테이너 연동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4가지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테이너 네트워크 사용하기에요. 도커 제로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커 제로 인터페이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커 제로 안에서 만들어진 컨테이너는 170.17.0.2번, 3번, 4번, 5번 순차적으로 IP 할당되어지고 모든 컨테이너는 바로 도커 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부로 송출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커 제로 인터페이스를 뭐라고 불러요? 브릿지 네트워크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정말 그런지 한번 실습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저 지금 IP 어드레스 명령 실행해 봤더니 도커 제로 인터페이스 나와 있습니다. 자, 그쵸? 도커 제로 인터페이스는 IP 어드레스가 몇 번입니까? 172.17.0.1번입니다. 여러분, 이런 IP 어드레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제가 br ctl 커맨드에다가 서브 커맨드로 show라고 하는 명령 넣었더니 도커 제로가 브릿지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이 이더넷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네트워크, 바로 도커 제로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간단하게 제가 이 상태에서 컨테이너 하나를 실행해 볼게요. 도커 런 명령에서 IT 옵션 넣어서 네임은 C1이라는 컨테이너를 실행하는데 비즈박스 하나 실행해 볼게요. 비즈박스 하나를 실행하면 첫 번째로 실행되는 컨테이너거든요. IP 어드레스 몇 번이겠다? 172.17.0.2번 IP 가지겠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IP 어드레스 172.17.0.2번입니다. 자, 두 번째 컨테이너도 한번 실행해 볼까요? 도커 런 명령에서 자, 네임을 C2로 해주고요. 네임은 C2로 해주고 IT 옵션 넣어서 똑같이 비즈박스 하나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IP가 몇 번이겠어요? IP 어드레스 확인해보면 172.17.0.2번 앞에서 썼으니까 이번에는 3번이 되겠죠. 3번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컨테이너 하나 실행해 볼까요? 자, 여기서 도커 런 명령 이번에는 백그라운드 모드로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포트 포워딩도 시켜 볼게요. 외부에 접속 가능하도록 네임은 웹1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실행해 보죠. 웹1이라는 이름으로 실행을 해보고, 그리고 더 엔진엑스라는 컨테이너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포워딩 해주고 웹1이라는 이름으로 엔진엑스 웹서버 하나 실행한 겁니다. 얘는 IP가 몇 번일까요, 여러분? 앞서 실행했던 컨테이너 C1이 177.0.2번, C2는 0.3번, 그러면 웹은 0.4번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실행했습니다. 저가 컬명령으로 172.17.0.4번에 커넥션을 연결하면 웰컴 투 엔진엑스가 이렇게 커넥션 했더니 실행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실행되고 실행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IP 어드레스가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할당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컨테이너는 뭐가 된다고요? 도커 제로 통해서 외부로 나간다고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핀 커맨드 하나 컨테이너 내부 C1 컨테이너 안에서 실행해 볼게요. 커넥션 3개만 어디로? 8.8.8.8 네트워크로 보내보죠. 누구죠? 구글의 DNS가 되죠. 구글의 DNS 외부 통신이 되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러한 이그젬플이에요. 저 커넥션 3개 연결 외부 통신 아주 잘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부에 172.17.0.2번이 도커 제로를 만나죠. 어떻게 만납니까? 도커 제로가 요 인터페이스에 게이트웨이 어드레스가 되기 때문에 진짜 그런지 그거부터 보자. 자, 저 도커 자, ps라는 명령 실행했더니 현재 컨테이너가 총 몇 개 실행 중입니까? 3개 실행 중이에요. C1, C2, 웹1까지 3개 실행 중이죠. 이 중에 C1 컨테이너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도커 인스펙트 명령 주고요. C1 컨테이너 자세히 보여줘 했더니 뭔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표시가 되죠. 그 중에 조금만 올려볼게요. 네트워크 세팅스 항목 나옵니다. 그리고 샌드박스 아이디가 나오죠. 이 샌드박스가 바로 여기에 이 C1이라는 컨테이너에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VETH가 생성되는데 걔가 엔드포인트. 우리는 컨테이너 안에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하나가 만들어져서 동작이 되고, 그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IP 어드레스가 있겠죠. IP 어드레스가 있고요.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누구?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맥 어드레스도 있고요. 있을 건 다 있네요. 당연하죠. TCP 통신을 하기 위해서 있을 건 다 가지고 동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동작되고 있는 컨테이너는 자, 요 컨테이너 제가
네, 외부로 나가려고 하면 어디를 통과해서 나가게 됩니까? 172.17.0.1번 통과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172.17.0.1번 시스템은 뭐 해주겠어요? 요 IP 어드레스를 자신의 호스트 IP 어드레스로 바꿔서 외부로 보내주는 매스커레이딩 서비스, NAT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확인되죠? 바로 저 IP 테이블스 명령에 마이너스 n 테이블을 마이너스 t NAT 테이블에 마이너스 대문자 l 옵션에다가 소문자 v 옵션으로 버버스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NAT 테이블 보려고 하거든요. 자, 보려고 했더니 여기에 딱 나오죠. 뭡니까? 소스 172.17.0.0 네트워크에서 그럼 C1, C2, C3가 되겠죠, 여러분. 자, 172.17.0.0 네트워크에서 anywhere 어디로든 나가게 되면 내가 뭐 해주겠다? 매스커레이드 해주겠다. 어떻게? 호스트의 IP로 바꿔서 송출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커 네트워크의 구조예요. 여러분 정리되십니까?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자, 저 여기서 엑시트에서 이제 빠져나가고, 자, CRM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alias 명령으로 네, CRM 명령 넣게 되면은 컨테이너를 이렇게 초기화시켜주는 그 모두 다 삭제해주는 그런 명령이 있었죠. CRM 명령 내려서 다 초기화시킨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뭐 해주냐면 여러분 포트 포워딩에 관련된 이그젬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 포워딩. 자,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옵션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외부 접속이 가능하도록 3가지 옵션을 지원해주는데, 자, 컨테이너 실행할 때 80을 80으로 포트 포워딩 시켜줘. 호스트 포트, 컨테이너 포트. 내지는 이제 컨테이너 포트만 집어넣어주는 거, 대문자 P 옵션만 쓰는 거 3가지 형태가 있었었죠.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실행하냐면, 저 도커 런 명령으로 실행해주는데, 마이너스 P 옵션에 80포트, 누구를 엔진엑스 실행해 주는데 어떻게 해요? 백그라운드 모드로 네임은 웹 1번이란 이름으로 백그라운드 모드를 하나 실행해 보겠습니다. 포트 포워딩 시켰죠. 그럼 로컬호스트에 80으로 접속하면 어디로? 컨테이너 80 포트로 연결해 줘라는 의미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보죠. 자, 백그라운드 모드를 실행했으니까 현재 동작 중이죠. 그래서 도커 ps 명령 봤더니 웹 1이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실행 중인데 여기 보이십니까? 로컬호스트에 80으로 접속하면 컨테이너 80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저 컬 명령으로 로컬호스트 콜론 80 입력하고 연결하면 바로 컨테이너 80으로 연결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외부 접속도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통신해서 외부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자, 외부에서 80 포트로 지금 방금 전에 실행한 거죠. 자, 로컬호스트에 80으로 접속하게 되면요. 도커 제로 통과해서 어디로요? 엔진엑스로 서비스가 이렇게 지원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건지 흐름 아시겠습니까? 이게 포트 포워딩 해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소문자 P하고 컨테이너 포트만 사용한 이 두 번째 이그젬플은 어떤 거냐면 바로 요 호스트의 포트가 80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시스템에서 안 쓰는 포트 하나가 할당되게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앞서 실행했던 명령어를 자, 동일하게 실행하는데 이번에는 뭐만요? 자, 웹2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데스티네이션이 바로 뭐가 되냐면 호스트가 아니라 컨테이너 포트를 80만 집어넣습니다. 호스트 포트는 생략했고요. 원래는 호스트 포트 이렇게 뒤에 컨테이너 포트를 넣어주는데 호스트 포트를 생략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호스트 포트 임의의 한 개 포트가 하나 만들어져서 두 개를 포트 포워딩 연결해주게 되는 거죠. 자, 볼까요? 도커 ps 명령으로 이거 글자 조금만 더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래도 자세히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글자 좀 줄였으니까. 왜냐면 제가 한 라인으로 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거와 이거를 좀 보기 좋게. 얘가 웹 1입니다. 호스트에 80으로 들어오면 데스티네이션 어디가 되는 겁니까? 컨테이너 80으로 포워딩 시켜줘. 자, 호스트에 49154로 들어오면 컨테이너 어디로? 80으로 포트 포워딩 시켜줘. 그럼 여러분 이 명령에 제가 컬 커맨드 실행하고 로컬호스트 80으로 접속하면 어디로 연결되죠? 웹 1의 컨테이너로 연결되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49154로 49154 입력하면 어디로 연결되죠? 웹 2의 컨테이너로 연결되겠죠. 그죠? 외부에서는
두 개의 컨테이너에 따로따로 호스트의 포트가 49154로 들어왔을 때는 두 번째 컨테이너로, 80으로 들어왔을 때는 첫 번째 컨테이너로 연결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정리되십니까? 다시 글자를 좀 키울게요, 이제. 세 번째까지 보고 나서 키울까요? 세 번째, 대문자 P옵션입니다. 대문자 P옵션은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 제가 웹브라우저 하나를 지금 띄워서 어디를 보냐면, 허브도커.com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여기에 제가 방금 전에 실행했던 엔진엑스 있죠? 엔진엑스 한번 찾아볼게요. 저 익스플로러 들어가서 여기서 엔진엑스 찾아서 요 엔진엑스 컨테이너 얘 실행한 거죠, 제가. 이 엔진엑스 컨테이너에 무엇을 보냐면 도커 파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커 파일을 확인합니다. 자, 도커 파일을 확인했더니 자, 여기 아래쪽에 쭉 내려가서 보면은 익스포즈 80이라고 돼 있어요. 컨테이너를 빌드할 때 도커 파일에서 익스포즈 시켜놓은 포트만큼 자동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얘가 익스포즈 시킨 게 하나라서 하나의 랜덤 포트 만들어서 호스트에 랜덤 포트 만들어서 연결해 주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대문자 P 옵션을 쓰게 되면요. 요 컨테이너를 익스포즈 해준 거 있겠죠. 도커 파일에서 익스포즈 수만큼 랜덤 포트 만들어서 연결시켜 주게 돼요. 그래서 대문자 P만 써주면 현재는 엔진엑스 80이 익스포즈에서 80으로 들어가 있었으니까 도커 파일 안에 그래서 랜덤 포트 하나 만들어서 연결시켜 주게 되죠. 만약에 여기 80도 있고 443도 있으면요. 도커 파일에서 그럼 두 개의 랜덤 포트가 만들어져서 연결해 줄 수 있는 포트 포워딩 서비스가 지원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문자 P 옵션이에요. 되게 간단하게 포트 포워딩 시킬 때 쓸 수 있겠죠? 한번 해봅시다. 해봐야지 알겠죠? 자, 세 번째 컨테이너를 실행할 건데 웹3라고 이름을 바꿔주고요. 제가 여기다가 대문자 P 옵션으로 넣어볼게요. 자, 우리 봤던 것처럼 여기 봤던 것처럼 익스포즈에는 80이라고 도커 파일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뭐 해줄 거다? 랜덤 포트 하나 만들어주고 컨테이너에 익스포즈된 포트 얘를 연결해주는 포트 포워딩 서비스를 해줄 거예요. 하고 엔터 눌렀더니 연결됐어요. 도커 PS 명령으로 확인해보죠. 누굽니까? 웹3입니다. 보이십니까? 랜덤 포트의 80으로. 자, 얘랑 동일하죠. 그죠? 네, 저 두 번째로 실행했던 요 커맨드랑 비슷하죠. 그런데 저는 얘를 데스티네이션 컨테이너 포트를 정했다면 여기서는 컨테이너 포트 안 정하고 뭐 했습니까? 도커 파일에서 익스포즈 하고 있는 거 랜덤 포트로 포워딩 시켜줘 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게 두 가지의 차이점이에요. 이러한 포트 포워딩 기능을 여러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여러분 정리되십니까? 자, 이제 이 컨테이너 세 개는 외부에서 커넥션 받아서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호스트 포트는 각각 따로따로 사용하고 있지만 컨테이너는 3개의 엔진엑스가 동작되고 있고 3개의 엔진엑스에 대해서는 호스트의 49155, 49154, 80 포트 통해서 커넥션해서 각각의 컨테이너 연결이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컨테이너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외부 접속 허용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CRM 커맨드를 가지고 싹 클리어 시키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이제 볼 내용은 세 번째로 볼 내용은 바로 유저 디파인 네트워크 하나 만들어 볼 거거든요. 바로 이런 그 마이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 보고 그 마이넷 안에서 웹JS가 됐든 뭐 다른 컨테이너가 됐든 이 마이넷에 웹JS를 쓰지 않고 그냥 비즈박스로 한번 바꿔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비즈박스 컨테이너를 실행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실제 고정된 IP가 할당됐는지 외부 통신 가능한지 알아보고 앱JS는 뭐 다른 랜덤 포트를 가지고 동작을 시켜볼게요. 뭐 앱JS도 100번을 할 수도 있겠네요. 비즈박스도 하나 해보고 앱JS도 해보고 이렇게 두 가지 이그젬플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유저 디파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전에 자, 얘는 제가 글자를 조금 키울게요. 여러분 보기 좋게. 한 요 정도 쓴 김에 넉넉하게 쓸까요? 요 정도 키워서 자, 도커 네트워크라고 하는 서브 커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쓸 수 있는 커맨드 옵션은 많이 있는데 이 중에 ls라는 커맨드, 그 다음에 뭔가 create라는 커맨드, rm이라는 커맨드, 뭐 prun이라는 커맨드 이런 커맨드들을 이용해서 생성하고 삭제하고 확인하고 등등등을 할 수 있겠죠? 자, 도커 네트워크 ls 해보죠. 기본적으로 도커가 동작될 때는요. 자, 브릿지 네트워크와 호스트와 넌이라는 네트워크가 동작이 돼요. 이 중에 이 브릿지 네트워크를 쓰고 있는 아이가 바로 도커 제로
디폴트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브릿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건 바로 외부와 내부 안에 브릿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릿지 인터페이스가 지원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유저 디파인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도커 네트워크 크리에이트라는 명령 뒤에다가 대신 문자 2개 놓고요. 드라이버를 브릿지라고 써도 되고 얘는 생략해도 되거든요. 안 쓰면 디폴트가 브릿지입니다.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요. 저 여기다가 서브넷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안 쓰게 되면 172.17까지 도커 제로가 쓰니까 172.18.0.0 네트워크 또 만들면 172.19.0.0 네트워크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요. 근데 제가 네트워크를 아예 정해놓고 싶으면 192 서브넷 사용하고 싶으면 192, 168, 100.0에 사이더 24 이렇게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도 여러분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해 주면 되고 만약에 생략하게 되면 192, 168, 100.1번 IP가 게이트웨이 어드레스로 자동 할당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 안에서 만들어진 컨테이너는 192, 168, 100.2번, 3번, 4번, 5번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저는 근데 정해볼게요. 192.168. 몇 번 할까요? 100.254번으로. 이렇게 게이트웨이 어드레스도 여러분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넣는 게요. myNet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이름을 내가 정해줄 수 있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정하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서 엔터 눌렀어요. 그랬더니 네트워크 하나가 구성됐어요. 어떻게 확인된다고요? 도커 네트워크 ls라는 커맨드 가지고 확인할 수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기에 여기 있죠? myNet이라고 하는 브릿지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만들어 볼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도커 run 해주고 IT 옵션에 자, 네임은 C1이라는 컨테이너를 비지박스로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됩니까? 얘는 바로 도커 제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172.17.0.2번 IP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옵션으로 네트워크를 뭘로 써라? myNet을 쓰세요 라고 해주면 myNet 네트워크를 쓰게 되죠. 그러면 192, 168 자, 우선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자, 도커 네트워크 인스펙트 myNet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랬더니 19168 100.0 네트워크이고 게이트웨이는 이런 IP 어드레스를 게이트웨이로 쓰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 제가 myNet이라는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C1이라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컨테이너를 만들게 되면요. 얘는 네트워크가 192.168. 말도 안 나오네요. 192.168.100. 몇 번이요? 1번 IP를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만들면 2번, 3번 순차적으로. 그런데 유저 디파인 네트워크는 여러분 뭐 할 수 있다고요? IP 어드레스를 여러분이 고정 IP를 할당해 주는 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자, IP 어드레스를 IP까지만 입력해 주면 되네요. IP 넣어주고요. 192.168. 100.100번으로 스태틱 IP를 할당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요. 정말로 그런지 엔터 눌러서 실행해서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제가 IP 어드레스로 확인했더니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정된 스태틱 IP가 할당됐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당연히 커넥션 3개에 8.8.8.8 브릿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외부로 도커 제로처럼 매스커레이딩 돼서 외부로 통신되는 게 가능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엑시트하고요. 저 CRM에서 컨테이너 삭제하고요. 자, 이렇게 컨테이너에 유저 디파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스태틱 IP 할당해 주는 게 가능해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자, 스태틱 IP 구성해 주는 거 만들어서 할당해서 테스트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그젬플들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컨테이너 간의 통신 마지막 이그젬플이 되겠네요. 워드프레스와 MySQL 컨테이너가 연동돼서 서비스가 되는 걸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구현하려고 하는 이그젬플은요. 워드프레스 웹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웹 서버가 되겠죠. 자,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80 포트로 이더넷 인터페이스로 접속을 하게 되면 도커 제로가 워드프레스로 연결해 줄 겁니다. 그럼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웹페이지들이 있겠죠. 그 웹페이지는 실제 MySQL에 저장되고 MySQL 컨테이너가 받아서 저장소에다 저장을 하게 되죠. 어디에? Variable Library MySQL에. 근데 이 공간은 실제로 디스크, 호스트에 바로 DB 데이터 공간에 영구적으로 쌓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 내용들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스토리지의 볼륨 마운트를 연결해서 같이 사용할 거예요. 먼저 우리가 만들 건 뭐냐면 바로
docker run 명령 이용해서 MySQL 5.7을 실행하는데 어떻게 실행합니까? 바로 루트 패스워드와 워드프레스가 사용할 패스워드 정의해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MySQL의 볼륨 마운트를 통해서 뭐 해줄 거냐면 호스트의 DB 데이터가 variable library MySQL 컨테이너 볼륨 마운트가 될 수 있도록 정의해서 실행해 줄 겁니다. 자, 실제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저 어떻게 실행해 주냐면, 자, 컨테이너 실행했습니다. docker run 명령으로, 네, 백그라운드 모드에서 MySQL, 자, DB 데이터라고 하는 호스트 공간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variable library MySQL로 볼륨 마운트가 됩니다. 그리고 MySQL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는 항상 루트 패스워드가 환경 변수로 적용돼야 되죠. 그리고 워드프레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워드프레스의 패스워드까지도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MySQL 5.7 버전이 실행됐어요. 그래서 저 docker ts 명령으로 확인해 보면 MySQL이라는 이름으로 MySQL 5.7 버전이 동작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DB 데이터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ls 명령 보면 MySQL의 그런 관리 테이블이 관리 DB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 아직은 워드프레스 공간은 없습니다. 왜요? 워드프레스로 연동이 안 됐으니까. 자, 이름 MySQL로 동작되고 있는 컨테이너 있죠? 이제 여기에서 워드프레스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워드프레스를 실행해 보는데 워드프레스는 볼륨 버전 4 버전으로 실행했습니다. 워드프레스 버전 4로 실행해 주는데 백그라운드 모드 이름은 워드프레스로. 그때 여러분 제가 뭐 했죠? 링크라고 하는 옵션을 써서 누구를 데이터베이스 MySQL, 요게 MySQL이죠. 지금 동작 중에 MySQL과 링크를 맺도록 해준 겁니다. 이름은 뭘로요? 여기까지는 컨테이너 이름이고 그냥 저 이거 alias name이거든요. 그냥 MySQL 이름 2개 썼습니다. 같은 거 써도 되고 다른 거 써도 돼요. 근데 여기는 컨테이너 이름, 동작 중인 데이터베이스 MySQL의 이름을 써주는 거고요. 컨테이너 이름으로.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alias name으로 그냥 여러분이 구분하기 좋은 이름 쓰면 되는데 그냥 저는 MySQL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워드프레스라는 컨테이너가 MySQL과 연동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으로 MySQL을 찾아서 MySQL에서 저장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동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워드프레스가 MySQL 연동될 때 사용할 패스워드가 할당된 거고요. 그리고 포트 포워드를 통해서 뭐 했습니까? 워드프레스에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연결시킨 거죠.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docker ps 명령으로 확인해 봤더니 워드프레스라는 애는 MySQL과 연동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연결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웹브라우저에 웹브라우저 좀 전에 실행했던 웹브라우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저 탭 하나 열어서 여기서 제가 자, HTTP 서비스를 통해서 211-253 8.13번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뭐가 되냐면 도커 시스템이 됩니다. 도커 시스템에 이렇게 80포트로 접속했더니 워드프레스 연동되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렇게 워드프레스 연동되어 있습니다. 자, 연동됐고 그 밑에다가 제가 그냥 처음 워드프레스 접속하게 되면 지금 211-253 8.13번이 실제 도커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는 외부의 로드 밸런스 IP가 되거든요. 이 IP가 실제로 어디로 연동이 된 거냐면 요 도커 시스템의 IP 어드레스 보면은 여기에 도커 시스템에 요 172.27.20.50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연동됐을 때 지금 워드프레스에서 언어부터 한번 선택을 해보죠. 이건 워드프레스예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어디에? DB로 연동돼서 DB통에서 저장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저 계속 버튼 눌러주고요. 한국어로 했고요. 뭐 사이트 제목은 테스트, 사용자명은 뭐 이상미 뭐라고 뭐 넣어도 되고 뭐 영문으로 해볼까요? 성미라고 넣겠습니다. 패스워드는 뭐 적절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강력한 패스워드 넣도록 하죠. 이메일 어드레스는 상미.리@gmail.com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차단하기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자, 워드프레스 설치하기 해주면 이제 워드프레스가 얘를 통해서 설치가 되고 뭔가 뭐 패스워드도 저장이 되는데 뭐 계속 쓸 건 아니라서 자, 선택하신 패스워드를 여기서 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 사용자 이름 자 성미.gmail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좀 전에 제가 그냥 카피했으니까
넣어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주면 자, 로그인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워드프레스로 연결되어 있는 화면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필요하다면 플러그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테마들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테마들을 만들어서 나는 이런 형태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여기 활성화시켜주면 이런 형태의 테마를 가지고 웹 서비스를 만들래요 하고 테스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는 웹페이지가 뜨게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내용이 지금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우리는 작업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그림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웹브라우저 통해서 어디로요? 80으로 접속을 했어요. 사실은 여기 뭐죠? 동그라미 게이트웨이가 211로 시작하는 제 IP가 됐던 거죠. 80으로 접속해서 갔더니 여기 80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워드프레스 들어갔고 저 이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 구상을 한 거예요. 웹브라우저 통해서. 그럼 그 모든 데이터는 어디에?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게 되고 MySQL 데이터베이스 저장된 거는 여기 안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최종적으로 여러분 그럼 제가 이렇게 워드프레스 수업은 아니니까 자, 실제 이 DB 데이터에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ls 했더니 워드프레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데이터는 여기에 지금 쌓이고 있는 것이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워드프레스와 MySQL을 연동해서 사용하는 이그젠플을 통해서 컨테이너 간에 서로 이렇게 커넥션, 통신해 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여러분 우리 늘 하듯이 뭘 볼 수 있냐면 자, 제가 문제 하나를 넣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genid sh라는 쉘 스크립트가 있고요. 도커 파일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빌드를 해주겠죠. genid라는 이름으로 빌드를 한 다음에 그 빌드된 내용하고 엔진엑스를 연동시켜서 하나의 뭐를요? 연동되어 있는 그런 컨테이너를 운영해 보는 게 이그젠플입니다.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시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끔. 앞서 봤던 이그젠플들을 잘 보시면 여러분이 환경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항상 저에게 주어진 오늘에 최선을 다합니다. 네, 쉬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쉬고요. 네, 또 그리고 뭐 일을 할 때도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오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